안녕하세요. 진실의 가치를 전하는 손잡아TV입니다. 이번에는 땅끝 마을,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신성한 용 9마리의 기운이 깃든 곳 등 신비하고 신통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땅끝 마을 하면은 어디가 연상되실까요? 우리는 남쪽 땅끝 마을 해남을 연상하게 되죠. 해남 이제 이게 갈두 마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이 남쪽만 있을까요? 동쪽과 서쪽도 있겠죠. 서쪽 땅끝 마을은 태안반도가 있는 태안군, 그러니까 태안군의 그 산하루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서쪽 땅끝 마을이고, 이제 동쪽 땅끝 마을은 어디일까요?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마을이 되겠죠. 그리고 어둠의 장막을 최초로 걷어내 대한민국을 밝히는 마을, 5천만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마을이 땅끝 마을이 되겠죠. 동쪽 땅끝 마을.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땅끝 마을 길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칭 두일포 마을이라고 해요. 참고로 동쪽 땅끝 마을이라는 명칭은 내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저기 촬영하면서 주소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 주소로 내비를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동쪽 땅끝 마을을 안내해 줍니다. 두일포 마을의 위치를 보면은 포항 시내에서 26km, 40여 분 소요되고 구룡포 읍내에서 6km 정도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가는 길에 가기 전에 이제 한 8km 정도 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 땅끝 마을의 의미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대부분 사람들은 남쪽 땅끝 마을만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정부나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 당국에서 관심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요? 잠깐 3초 관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동쪽 땅끝 마을은 대한민국 땅 동쪽 경계를 알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새벽을 열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동쪽 땅끝 마을은 동토의 땅을 제외한 지구촌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인류에서 세상을 가장 앞서가는 삶을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9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1929년 3월 28일 대한민국을 아세아의 등촉을 켜는 날 동방에 빛이 된다고 한 6행시 가운데 사행 부분을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에서 이제 게재를 하고 알렸죠.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밝은 나라가 되어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정학적으로나 생활 모습에서 대한민국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의 등불이라는 것은 첫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떠오른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는 대한민국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자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지구촌이 기대하는 꿈이 피어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쪽 땅끝 마을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지구촌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방을 밝히는 등불의 근원이 되는 곳, 그곳이 구룡포읍 두일포 마을인데, 구룡포와 두일포라는 마을의 명칭을 보면은 그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두일포라는 마을은 날짜의 머리,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마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짜의 머리가 되는 곳이니까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해가 가장 먼저 뜨니까 대한민국 동쪽 땅끝 마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이제 두일포 마을에서 대륙을 밝히는 일출의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일출의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바다 수평선 위에는 이때 이제 구름이 있었어요. 제 머리 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두일포의 일출은 뭔가 장엄한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일까요? 더욱 힘차고 강력한 일출의 장면을 연출하는 듯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에서도 힘찬 태양의 에너지가 있는 두일포 마을, 이 마을에 9마리 용우 기운이 작용하는 구룡포 읍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구룡포 말이에요. 9마리 용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용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용은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제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임금에 앉은 자리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용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경우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처지가 좋아졌을 때로 용됐다 하고, 또 출세의 문을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용을 영험한 신통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이제 바다나 강물 등에 이제 머무는데, 뱀이 500년을 살면은 이무기가 된다고 하죠. 이무기는 이제 구렁이, 큰 뱀을 이제 뜻하고, 그리고 이제 뿔 없는 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이 500년을 살면은 이무기가 된다고 하고, 이무기가 500년을 살면은 용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0년 동안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야 용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동쪽 땅끝 마을, 태양의 신성한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는 두일포 마을에 9마리의 용우 신성한 기운까지 들이우는 마을이 동쪽 땅끝 마을 두일포 마을입니다. 이와 함께 2024년은 청룡우해를 맞이했으니까 두일포 마을에는 구룡포라는 9마리와 9마리의 용과 2024년은 청룡우해니까 청룡 1마리가 더해져서 10마리의 용이 작용하는 형국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운의 10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 2024년에는 우주의 신성한 기운이 흐르고 바다와 대륙의 청정한 에너지가 흐르는 두일포 마을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면은 2024년은 뭔가 새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두일포 마을이라는 명칭은 17세기 조선시대 대학자로 불리는 송시열이지 않습니까? 송시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충북 옥천 출신인데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조선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송시열은 붕당 정치의 노론으로 남인 세력과 물고 물리는 적대적 당파 싸움을 했죠. 하찮은 예절의 절차를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따지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권세에 오르기도 하고 쫓겨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배당하기도 하고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또 유배당하는 등 불행한 생을 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시열은 1675년 숙종 1년 66세의 나이에 포항 장기현에 유배되었죠. 이제 두일포 마을이 장기현에 있습니다. 당시에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적자가 아니었어요. 적자는 이제 장남인데 적자가 아닌 차남이었기 때문에 3년 상복이 아니라 1년 상복을 입으면 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를 송시열이 폈죠. 그래서 그때도 이 문제로 논란이 격하게 벌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논란으로 끝났는데, 이후 이제 현종 35년에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효종 왕이 1년상을 했으니까, 왕비가 죽었으니까 1년상을 하면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송시열 집단이 이때 이제 권세를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론 송시열의 적대 관계에 있던 남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숙종에 이제 숙종 왕의 상소를 올리고 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송시열이 이것 때문에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냐 이것 때문에 송시열이 포항 장기현으로 유배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냐의 문제를 가지고 틀렸네 맞네 당파 싸움을 벌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송시열은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에 유배지 장기현 두일포
여기 백사장에 나와가지고 말통에 모래를 퍼담아, 말통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쌀이나 곡식 등을 담아가지고 그 양을 측정하는 이제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10대를 이제 한 마리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통에 모래를 퍼담아가지고 사방으로 흩뿌리면서 유배 아픔을 날려 보내려는 행동을 날마다 이제 매일 했다고 해가지고 이 마을을, 동쪽 땅끝 마을을 두일포 마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한 해의 시작을 중시하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시작은 끝을 만들어냅니다. 시작과 끝에는 결과라는 것이 남는데 이 결과에는 시작에서 결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이 창조되는 곳,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마을, 그래서 어두운 암흑 세상을 빛나게 밝히는 마을, 그 어마어마한 곳이 두일포 마을입니다. 또 9마리 용에 의해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가 작용하는 곳, 지구촌 대륙의 새벽을 열어 삼라만상 기운을 발산하는 대한민국 동쪽 끝 땅끝 마을, 포효하는 호랑이 꼬리 우측에 위치한 한반도 구룡포읍 두일포 마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청룡무회에는 동쪽 땅끝 마을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방송 손잡아TV,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